제이형 난 너를 못 잊어. 노래 좀 아, 하시오. 노래 좀 노래 잘 노래 안 뭐한다. 되네요. 참 별로. 아니 자 그 노래 부르던 국힘 최재형 영입했습니다. 그죠? 국힘 뭐, 단가 줄 알았네 예, 나는. 예, 국힘 예. 단가가 아니었구나. 예. 이슬이 자뭐 노래. 어떤 뭐 이 상호간의 이해가 맞았는지 한번 분석해 봅시다. 예. 국힘으로서는 최재형 영입이 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본인들은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까? 저부터 어떻습니까? 먼저 할까요? 예. 그 국힘이 그 최재형 씨를 희귀하려고 했던 이유는 제가 한 서너 가지라고 보는데요. 예. 일단은 미끼로 윤의 미끼다, 윤석열의 미끼다. 아직도 윤석열입니까? 예, 예. 일단은 뭐 어. 국힘 그 국민의힘 당 지지율을 능가하는 후보가 윤석열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저 그렇죠. 예, 피레미들이라 뭐, 피레미로 큰 고기를 낚아야 되니까 윤석열은 좀 더 큰 고기를 낚기 위한 그 용어로 썼지 않느냐. 예. 그리고 일단은 그 국민의힘도 이 후보가 다양할수록 또 전당대회가 흥행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전당대회 흥행을 위해서 또 이제 그렇고. 흥행.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어떻게 보면은 문 정권의 감사원장이었단 말이죠. 임기를 비록 다 못 마쳤으면은 문 정권을 뭐 문재인 대통령을 그 대선 후보 제적이라까지 이야기도 비아냥이 나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공격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국힘 내부의 그 대권 후보 중에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뭐 공반장하고 정신. 예, 그러네. 딱 그러네요. 예. 예. 그분이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과 최재형을 제외하고는 그분이 지금 지지율이 제일 높아요. 그러다 보니 그분을 어차피 좀 킬시켜야 되는데 그분을 제거하는 용어로 그러고 또 그분과 여러 가지 인성이라든가 품성에서 대비되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홍을 제거하는 데는 이분만 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저는 영입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조만간 고 이제 그 지지도 추이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상당히 궁금해요. 아니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체 지지율로 보면은 추미애 다음이에요. 이분이 지금 홍준표 후보보다는 앞서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게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나 비유를 할게요. 우리 대구 시내 동성로에 아주 주먹이 센 사람이 있다 칩시다. 주먹이 센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지역을 이 나발이를 내가 장악하고 싶다. 예, 오늘 이렇게 뭐 예를- 말이 그렇게 좋습니다. 생각을 했을 때 참고. 내가 아무리 서식지. 힘이 세고 주먹이 강하지만은 이 지역을 내가 한번 이 집권을 하려면은 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 조직이 뭐 예를 조폭들도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직의 힘이 내보다 약할 때는 조직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내 힘보다 조직이 셀 때는 그 조직하고 같이 등에 업든지 그 포항이 되든지 해서 그 지역을 차지해야 됩니다. 반대 세력에 가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치도 똑같아요. 정치도 만약에 내 개인의 지지율이 정당의 지지율보다 높았을 때는 정당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걸 고민하게 되고요. 내 개인의 지지율이 정당의 지지율보다 낮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정당에 들어가서 그 정당을 내가 접수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그 국힘의 그렇죠. 입장보다는 최재형의 입장. 그렇죠. 예, 최재형 씨 최재형이 이제 입장에서는 국힘에 입당하는 자, 이유. 예. 지난 대통령 선거에 정당이 뭐냐면 돈을 얼마나 썼는가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은 500억을 썼어요. 500억을 써서 당선을 했고 실제는 뭐 그보다 더 아니 그러니까 공식적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확정된 금액을 보면 500억을 썼고요. 홍준표 의원이 출마했던 국민의힘은 그때 420억을 썼고 안철수 씨는 460억을 썼습니다. 자, 그 정당들이 그만큼 썼어요. 그런데 개인이 정당의 지지율보다 높았을 때는 조직과 세력과 그 선거 자금을 모을 힘이 생기는데 정당의 지지율보다 낮을 때는 그 조직과 정치 자금을 모을 선거 자금을 모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씨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정당에서 내가 대권 주자로서 낙점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선택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도 홍 반장님 말씀에 보탠다면은 첫 번째 당 지지율보다
본인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입당할 아, 수밖에 예, 없다. 예, 예. 그 부분에서는 저도 진짜로 동감하고요. 예, 예. 또 하나 더 못한다면은 사실은 이분이 지금 감사원장을 그만둔 게 사실 그렇게 명분이 뚜렷하지 않아요. 물론 뭐 지금 현 정권의 그 지금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원전 수사 그리고 뭐 지금 김호수 그 지금 검찰총장의 감사위원 선임을 반대했다. 그거를 윤석열 씨하고 비교하면은 게임나야 되는 거죠. 윤석열 씨는 그거 몇 년 동안 싸웠습니까? 예. 그러고 또 사실은 뭐 싸우기도 싸웠지만은 추미애하고 그 뒤에 지금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윤석열을 키워준 거고 그렇지만은 이분은 어떻게 보면 자가 발전이에요. 윤석열 씨는 싸우면서 얻은 지지율이라면 이분은 자가 발전 지지율이야. 예? 거기다가 이제 주변에 이제 약간의 언론과 그 국민의 힘에서 이제 보태준 힘인데 그걸로 이제 겨우 이제 그렇지만은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씨하고는 거의 지금 뭐 제일 나은 지지율이 나오니까 뭐 주변에서도 부추기 있겠죠. 뭐 김종인 씨도 그렇고 뭐 누구 또 김무성 씨도 이야기 나오고 하는데 뭐 개헌을 고리로 이제 이분이 사실은 이야기한다는 거는 정치하겠다는 명분은 개헌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또 판사 출신이고 이러니까 법률적인 문제뿐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그 윤석열 전 총장과의 차별화 문제만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거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네. 뭐 제2의 이해창 이야기. 그러니까 앞으로 최재형이 이제 입당한 이후에 예. 어떤 우리가 예상하는 예. 제2의 이해창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예. 그 이해창 씨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요? 이해창 씨는 상당히 자기 힘으로 지금 한 건데 이분은 자기 노력은 한 개도 없이 지금 스스로 제2의 이해창 물론 뭐 경기고등학교 후배고 서울법대 후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판사 후배고 그걸로서 이제 같이 이제 이창과의 그 데자뷰를 이제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분은 지금 출마하는 것 자체가 오늘 정기계 입당도 했습니다만은 윤석열과의 차별화에 중점을 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대변인도 안 두고요. 그 재능 정치를 하겠다. 내가 직접 브리핑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같이 자명 정치도 안 하겠다. 간보기도 안 하겠다. 간보기도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네요. 나는 그 윤석열 같이 그 말도 안 하고 그런 게 100% 사이다 정치를 하겠다. 뭐 이런 그 윤석열과의 차별화를 지금 모토로 들고 나왔어요. 어쨌든 뭐 최재형과 국민의힘이 어떤 케미가 지금은 서로 주고받는 아니 게 배가 맞은 거 이해가 맞은 거지. 맞죠. 그거는 두 양쪽 이제 이게 협상이 되고 합의점이 도달한다는 거는 서로가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뭐가 맞았다면 만약에 최재형 씨가 빠지고 홍준표, 유승민 연희룡 이래 해봐야 국민들이 관심도 없고 흥행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뭐 경선 하든가 말든가 그렇게 가요. 그런데 여기에 최재형 씨가 뛰어들므로 해서 국민들의 관심은 과연 국민의힘에서 대권 주자로 최재형이가 되겠나 홍준표가 되겠나 하는 이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흥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최재형 씨 입장에서는 여기서 통과해야만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꿈에 한번 도전을 해볼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야권 단일화가 목표예요.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야권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최재형 씨가 대권 주자로 되었을 때는 윤석열 씨하고 경선을 하든 합의를 보든 해서 단일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게 근데 국민의힘이 그렇죠. 그걸 꿈꾸고 있는 그렇죠. 겁니까? 국민의힘은 그걸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과 당원들과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홍준표 씨가 되었을 때는 물 건너간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요? 국민의힘에서 그 최재형 씨를 보쌈해 온 거예요. 예? 그 옆집에 그 이쁜 섹시 있다 그러니까 저거 집에 있는 섹시들이 전부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쁜 섹시 하나 더 들어와가지고 딱 보쌈해 오니까 근데 보쌈된 최재형 씨 입장에서는 보쌈되는 기분 나쁘지 않아. 이 부잣집에 보쌈되어 오니까 이 밥을 안 굽겠구나.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래 밥을 안 굽겠구나 이러니까 이해가 맞았다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 부잣집에 보쌈되는데 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뭐 최종은 정권 교체 아닙니까? 그렇죠. 정권 교체를 위한 뭐랄까 어떤 과정에서 핵심은 윤석열, 아직은 윤석열입니다.
뭐 정치라는 것이 뭐 저희도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이제 지금 그 제2의 그래서- 반기문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 지금. 예, 그래서 자 이것이 이런 이제 최재형 입당하고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뭐 전체 올라가고 하는 것이 과연 예. 윤석열이나 우리 정권 교체라는 어떤 대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뭐 또 아니면은 뭐 윤석열로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걸 좀 저는 마무리하면서 아주 이야기해 주세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윤석열 씨도 정치인이 아니고 최재형 씨도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다는 출마의 가능성만 비춰도 지지율이 들어갑니다. 그건 결국 뭐냐면은 국민들이 기존에 있는 정치 집단과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한테 대한 실망감과 불신감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예측하건데 최재형 씨가 아마 국민의힘에서 경선에서는 나는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은 아주 기분 좋아지죠. 최재형 씨가 대권 주자로 야권의 주자로 대통령 출마를 해도 괜찮고 윤석열 씨가 대권 주자로 해도 괜찮고 또 두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까지 정치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정적이 없습니다. 정적. 정치적으로 원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권 통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은 지금 그 자리에 갈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원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합쳐지지 못할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윤석열 씨나 최재형 씨는 그것도 홀가분한 거예요. 가서 손만 뻗치면은 다 잡을 명분도 생기고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봤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도 윤석열 씨나 최재형 씨가 대권 주자로 와서 만약에 단일화 경선을 하든 뭐 어떤 식으로 하든 국민들이 희망을 걸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기존에 있는 정당이나 정치 인물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거기에 또 어떤 모사가 있을지 어떤 술수가 있을지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재형 씨가 입당한 것도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희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 최근에 뭐 이 이제 여론조사의 어떤 뭐 그 실체를 정확하게 뭐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윤석열의 지지도가 좀 내려가고 좀 빠졌죠. 예, 저 이제 그 반면에 이낙연의 예. 지지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뭐 이제 그 핵심은 아니 그 본질적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예, 예. 먼저 저는 사실은 지금 그 최재형 씨 이야기가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어서 예. 제가 이제 최재형 씨를 아주 혹평한다면은 저는 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죠. 그 윤석열 씨를 희귀하기 위한 끌어들이기 위한 보이스피싱단의 수검책으로 지금 최재형 씨를 임명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지금 최재형 씨도 지금 입당하면서 계속 지금 행보들이 윤석열과의 차별하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윤석열 씨는 최근에 지지율이 빠진 부분과 이제 같이 이제 연결해서 시킨다면은 사실 최근에 굉장히 오른쪽으로 많이 가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층이 빠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호남 중도층. 호남에서 지금 민주당 꼴보기 싫은 분들이 대거 오히려 지금 저는 이낙연 쪽으로 말을 갈아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낙연 씨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올랐죠. 저는 그런 차원으로 보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씨한테 조언을 한다면은 국힘과 최재형 씨와 차별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같은 그 윤석열 씨하고 정치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얘기한 게 있죠. 중도를 잡아야 보수가 따라온다. 왜 자꾸 보수 쪽에 가서 보수 쪽으로 가면 중도들이 안 따라옵니다. 전부 도망갑니다. 그 이야기를 저는 그 같은 종씨 윤여준 씨 얘기를 좀 들었어요. 저는 그것만이 그 윤 총장이 국힘에 입당하지 않고도 대선 후보가 되는 저는 지름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려면은 사실은 지금 그 이야기를 저는 그 제가 그 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재명이라든가 윤석열이라든가 이런 이제 저는 법률가한테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적 상상력이 부족한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윤여준 씨도 그런 이야기했어요. 판사 출신이고 최재형 씨도 판사 출신이고 윤석열 씨가 검찰 출신인데 판검사들은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과거를 주로 들여다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
사람을 어차피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차피 인기를 못 벗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사람을 제대로 써야 된다. 그런 미래를 보는 사람들을 제대로 써야 된다. 그런데 오늘 뭐 중앙일보 인터뷰에도 윤석열 씨가 앞으로 뭐 그렇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얼핏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는 법률가들이 좀 그 부족한 상상력을 참모들을 통해서라도 좀 보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아니 뭐 제가 이제 뭐 사회자로서 뭘 좀 이런 사회를 보려고 했는데 혼자 얘기 다 하셔버리네요. 예. 자, 근데 예. 아까 그 최재형 그 감사와 전 감사원장은 윤석열과의 차별화를 시도해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도에 서 있는데 자꾸 보수 쪽으로 옮겨가서 온갖 워딩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뭔가니까 이제 보수 쪽 사람 만나다가 자꾸 이제 그 이야기 나오니까 이제 최근에 또 누구죠? 그 뭐 진중권 씨도 만나고 또 하나 그 교수 누구죠? 예. 최장기 교수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예. 사람 만나서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 그 중도층이 좋아할 메시지를 날려야죠. 나중에 가서 야권이 단일화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간지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윤석열 씨가 보수 쪽으로 옹호하고 자꾸 보수 쪽에 기웃거릴 것 같으면 차라리 국민의힘이 입당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씨가 지금 지켜야 될 포지션은 뭐냐면은 중도를 아우를 수 있고 중도를 끌어놓을 수 있는 거기에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욕심이 나서 보수도 끌어안고 진보도 끌어안고 다 할 생각을 하면은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 씨는 중도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 목표 방향대로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역으로 또 최재형 씨는 입당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은 철저하게 보수를 대변하고 국민의힘의 정당의 당헌과 당규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고 거기에 발맞춰서 가야 됩니다. 그래 해야 나중에 단일화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요. 완전 짝을 딱 맞추시네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예. 이게 탐이 나고 저게 욕심이 나서 윤석열 씨가 중도는 뭐 모르겠다 뭐 절대로 되라 하고 자꾸 보수에 기웃거리거나 또 최재형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람이 당헌 당규나 정당의 정체성을 벗어나서 자꾸 중도나 이게 뭐 물에 물 탄 이래 가버리면은 국민들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재형 씨는 최재형 씨가 가야 될 그 방향이 있고요. 윤석열 씨는 윤석열 씨대로 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단일화가 됐을 때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예, 그 이제 정말 정치가 그런 케미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뭐 이 각 역할들을 충실해 가지고 이 정권 교체로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근데 정권 교체를 하려면 권력 욕심이라는 게 결국은 중간층을 안 잡으면 예, 아까 못 말씀하신 잡아요. 것처럼 제 그 중도를 잡아야 보수가 온다. 예. 그 말 정말 아니 근데 사실은 탁월한 지금 유튜브 방송 우리도 유튜브 방송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포지션이 어정쩡하니까 지금 사실 우리 유튜버 별로 안 뜨고 있는데 예. 사실은 우리도 뜨는 방법은 알고 있죠. 예. 왼쪽으로 확실히 가든가 예. 오른쪽으로 확실히 가든가. 그 30대 30은 이미 고정된 이쪽은 거죠. 예. 무슨 말 해도 우리가 무슨 말 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만 구독자는 바로 그러니까 이게 확보할 수 나머지 있는데 그 예. 대선을 이기는 방법은 30, 30 나머지 양쪽에 빼고 40을 누가 잡느냐에 달렸어요. 그렇죠. 그 40을 잡기 위한 부분에서 누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의 부분인데 지금 이미 민주당 후보라든가 국민의힘 후보들은 그 사람들이 아마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또 이재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중도 잡으려고 그때 이제 그 사토끼 잡으러 쫓아다닐 거예요. 지금은 집토끼들이 득세 시대이기 때문에 집토끼 이거 백날 그거 해봐야 집토끼는 가만 놔둬도 집토끼가 돼. 맞습니다. 산토끼 잡아야 산토끼 잡아야 돼. 보수 30% 이미 마음이 결정돼 있어요. 누가 나오든 그쪽은 좌우 돼 있어요. 30% 예. 돼 있고. 그렇게 산토끼를 잡으러 가야지 집토끼 자꾸 집에 잡아라는 토끼를 왜 잡으러 가 그걸 지금. 아니 지난 이제 그 우리 보궐선거 때 그 직전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좌우 없다. 모두가 중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 상당한 물론 좀 치우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아니 사실은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작년 그 총선 때 180석을 몰아준 서울 경기 쪽의 사람들이 예, 예. 요번에 확 돌아 1년도 안 돼가 확 돌아가지고 서울시장을 오세훈이 뽑았잖아요. 예. 그 정도로 사실 그 스윙보터들이에요.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오늘 뭐 시간이 되어 갑니다. 마무리 좀 해주시죠. 그 최재형 감사원장의 입당이 정권 교체에 어떤 영향을 뭐 미칠 건지 또 윤석열에 대한 관련 그것까지 이야기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후보하고 최재형 이제 후보가 뭐 되실 텐데 이 두 분한테 저는 충정 어린 조언을 드리고자 하면은 정치 세력과 정치에 기대지 마세요. 만약에 정치 세력과 정치에 기댔으면은 이 자리에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자, 이제 눈앞에 와 있는데 국민들은 기존에 있는 정치 세력과 정당, 정치인의 식상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신감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눈앞에 보이다 보니까 자꾸 정치 세력과 정당과 정치인들한테 기대려고 하는 노력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은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가 되든 최재형이가 되든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제 정치가 바뀌겠구나. 정치 세력이 기회주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한 표 얻으려고 정치인들하고 기대고 정치 세력에 줄 서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면 국민이 실망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두 분한테 이 신선한 모습 지금까지 보였던 그런 결기를 그대로 이어가서 차별화를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기존 정치권의 정치인들한테 정치 세력에 기대지 않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고 내가 던지는 메시지가 뭐라는 걸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게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짧은 시간이지만은 정리를 해서 국민들한테 어필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뭐 정치 선거 방송 같습니다. 자, 뭐 우리 마무리. 저 사실 지금 뭐 윤석열 씨가 온갖 지금 뭐 가족 그 리스크를 안고도 지금 뭐 물론 최근에 빠졌다고 합니다만은 여전히 지금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자체가 저는 그 윤석열 씨 개인에 대한 어떤 지지도 있지만은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투영된 결과로 저는 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그 열망에 국민들의 교체 열망에 대한 부응을 어떻게 자기가 할 것인가. 부응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자고 고민하지 말고 오로지 거기만 보고 나간다면은 반드시 본인이 이룬 바를 저는 이룰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자고 고민할 필요가 없고 옆에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간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진정 원하시는 분은 국민을 바라봐야 되고 또 중도를 잡으면 보수가 따라온다. 이 워딩을 주의 있게 새겨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